XML과 HTML, 물론 유사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HTML을 제가 먼저 열었는데 HTML은 정해진 엘리먼트라고 하죠. 태그들이 있어요. 뭐 처음에 HTML5를 선언하고 HTML을 선언하고 시작됐으면은 헤더가 끝나고 뭐 이런 사항은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XML은 가장 먼저 문서에 인코딩 선언을 해줍니다. 이 인코딩에 대한 선언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다 동일합니다. 안시로 했으면 EUCKR, UTF-8로 했으면 UTF-8 동일하게 저장해야 매칭이 되고 또한 한글이 깨지지도 않고 뭐 그런 사항이 되겠죠. 이렇게 지정을 하고 XML에서는 내가 원하는 태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한글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사원이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어주고 일반 웹문서와 동일하게 종료를 해주고 이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원이 있으면 이름이 있고 뭐 그런 사항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고, 하지만 공통점은 시작하는 태그가 있으면 반드시 종료해줘야 되는 태그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라는 태그도 만들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고요. 하나의 저장 목록을 만들어서 내용을 입력을 해서 뽑아다가 사용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XML을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기계적으로 처리할 때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는 태그가 있으면은 이름으로 정의를 해주고 요 내용으로 나이라는 태그가 있다면 얘도 나이로 인식하자. 이런 식의 규약을 정의하게 되면 규약이 정해진 안에서 일정한 내용이 있겠죠. 여기 내부에서는 똑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우리 엑셀 이런 부분도 하나의 XML 규약들이 있듯이 거기에 필요한 내용 그런 프레임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은 써보신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똑같이 사용하기 위한 규약은 있습니다. DTD라든가 스키마라든가 이런 관련된 XML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게 되면 되게 용이해지고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구조화를 시킬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되는 거죠. HTML은 구조화를 시키려면 좀 많이 애를 쓰게 되죠. 그런데 전혀 다른 점이 있죠. HTML이나 PHP, ASP 그런 거는 사용자가 이 페이지를 봐서 확인할 수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XML은 사용자가 직접 이 페이지를 봐서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주로 XML은 문서의 구조라든가 데이터의 표현이라든가 바깥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아니라 의미를 표현하는 거죠. 물론 XML에 보여주기 위한 기술이 따로 있습니다. CSS를 접합을 시켜가지고 보여준다든가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웹문서 HTML로 변환을 한다든가 화면상에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거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일반적인 XML에서는 보여주기 위한 게 중점이 아니고요.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데이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웹문서에서 BR 태그를 정의 한번 해보죠. BR 태그가 이렇게 있는데 닫는 태그가 없어도 BR 태그가 운영이 되죠. 하지만 XML에서는 용서될 수 없습니다. 오류가 돼버립니다. 태그를 하나 입력을 만약에 했다고 쳤을 때 이게 없다. 그럼 이거는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싱이라고 들어보셨죠? 파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서는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윈도우만 그런 게 아니라 리눅스라든가 맥이라든가 아니면 유닉스 그런 플랫폼들에서도 이 문서들은 읽고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XML은요, HTML에 있는 일반적인 태그들을 전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은 제가 파일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를 생각을 하시면 태그는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안 먹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한글 태그가. 지금은 학습이니까 한글 태그로 제가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이 태그를 생산을 하더라도 반드시 영문 태그로 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분을 어떻게 지을 수 있냐면 위에는 쉽게 얘기하면 영문 그리고 밑에는 한글 이렇게만 생각이 되시겠지만 현재 이 부분은 프롤로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을 HTML이랑 동일하게 bod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맨 윗줄에 있는 부분을 PI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처리를 위한 지시물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XML 문서의 버전
인코딩 형태,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한 형태인데 UCKR과 UTF-8에 대한 그런 차이는 아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지간하면 해주셔야죠. 또 한 가지 규칙을 정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태그들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태그들을 정하기 위한 어떤 규칙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규칙만 따로 정해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yes라고 해주면 됩니다. 즉, 이 문서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 그럴 땐 yes라고 정의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no라고 정의를 해주면 되는데, no라는 거는 스탠다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정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no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다른 문서에서 어떤 내용을 읽어와서 어떤 규약에 의해서 문서를 만들거나 읽어오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없어도 된다고 설명한 부분은 없다고 해서 기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인코딩 기능이 선언되지 않았다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UTF-8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선언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파싱을 하다 이런 내용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파싱 같은 경우에는 XML의 문장 구조라든가 문법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제대로 만들었느냐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해석하고 그런 사항이 되는 거고요. 파서는 파싱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파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이걸 해석해서 어디엔가 출력하거나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문서를 정의를 할 건데요. UCKR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면은 제품군을 만들고 제품군 안에 제품, 또 제품 안에 제품의 어떤 이름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직접 그거를 감안해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안에다가 또 다른 제품이 들어가겠고 거기에 이런 사항이 들어가겠죠. 물론 웹문서든 스크립트든 다 똑같이 주석 처리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작업자 또는 관리자, 코딩자만 알아볼 수 있게 주석 처리를 해놓은 상태고, 주석은 소스가 복잡해질수록 종류별, 요소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 태그, 지금 종료 태그 이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얘를 뭐라 그러냐면은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은 노드라는 걸로도 말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ML을 트리 구조로 만든다든가 구성하게 됐을 때는 노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 말 그대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클래스라든가 아이디라든가 HTML 문서에서도 이렇게 내용을 넣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 쉽게 한글로 했는데 얘는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성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따옴표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CSS 같은 경우에 클래스 그냥 지정해버리면 따옴표가 브라우저에서 알아서 인식이 되는데 이거는 따옴표를 만들어줘서 분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웹문서랑은 좀 달라요. 예전에 XHTML, 지금은 HTML5로에서만 하지만 XHTML인 경우에도 소스가 상당히 엄격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웹문서에 종료되는 태그가 없어서 종료를 시켜야 되고 BR 태그에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인풋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반드시 이 사항을 해줘야 됐을 거를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XML도 엄격합니다. 그래서 종료 태그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사항도 쉼표로 구분돼서 내용에 밸류 값을 넣어야만 인식이 됩니다. 얘는 따옴표를 만약에 입력을 안 하잖아요. 에러가 나게 됩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디벨로퍼라든가 이런 자바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이런 편집을 하실 때 보면은 텍스트 아래에 물결 무늬가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에러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을 쓰시는 경우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에러라고 이렇게 물결 무늬가 나올 겁니다. 결론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를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사용자에게. 일단 이만큼은 주석을 했고요. 여기까지 제품명, 제품군 이렇게까지만 됐다. 그럼 이 문서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실제 브라우저로 봤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 황당하게. 근데 이거는 지극히 정상이고 올바른 방법이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지극히 정상이냐면 에러가 나면 얘네는 아주 엄격하다 그랬죠. 닫는 태그 하나 없애보죠. 저장을 한 다음에 해당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출력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내용의 사항인데 브라우저에 따라